안녕하세요. 14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옹벽 설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업하게 될 내용은 각 부분별 단면 산정입니다. 먼저 전면 벽의 단면 계산용 토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의 토합은 이 단면에서 가장 약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이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단면을 찾아서 그 단면에서의 안정을 계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단면 계산용으로는 토합을 쿨롱의 토합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롱의 토합 공식을 이용해서 토합계수, 추동 토합계수를 구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 공식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파이는 30도고, 그 다음에 이때의 시타는 아크탄젠트 5.15분의 0.091이 돼서 1.01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쿨롱의 토합 공식에서 요 쉐타란 것이 나왔습니다. 요 쉐타가 의미하는 바를 보면은 지금 쿨롱의 토합은 이렇게 벽마찰각을 고려하는 토합이죠. 이때 옹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때 이 옹벽면과 수직과의 각을 이거를 쉐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합이 작용할 때 이 토합은 옹벽면에 수직하게 벽마찰각이 있다면 수직하게 작용하지 않죠. 따라서 벽면의 수직과 그리고 토합의 각도와의 차이, 여기 델타가 됩니다. 여기 벽마찰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델타와 쉐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쉐타가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러한 흑세기를 이용해서 토합을 구하는 것이 쿨롱의 토합이요, 흑세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알파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알파는 옹벽의 배면의 경사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경사각도와 수평면과의 각을 알파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가 있죠. 이 베타란 것은 흑세기의 이 면과 그리고 수평면과의 각을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흑색이 이쪽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각은 90도 플러스 쉐타에서 베타를 90도 플러스 쉐타에서 베타를 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은 90도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쉐타를 뺀 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힘의 다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델타 값은 벽마찰각은 파이의 3분의 1 값을 사용이 되니까 10도가 되고요. 알파 값은 경사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0이 됩니다.
알파 값은 0이 돼야지 맞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넣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0.315가 나왔습니다. 0.315가 나왔습니다. K 값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도일 때 쿨롱에서 계산하는 토합 공식으로 하면은 0.333이 되는데, 랭킨으로 계산하면은 0.333이 되는데, 쿨롱으로 계산하게 되니까 0.315가 돼서 좀 줄었죠. 따라서 이 토합 계수는 0.315가 되고,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토합을 계산하게 되면 아까 지금 처음 구했던 여기서 1.0 곱하기 요게 0.315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0.315톤 per 제곱미터가 되고요. 이것도 0.315를 넣어주면 앞에는 같은데 이것도 달라져 가지고 그 값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0.920 0.315에다가 이 병마찰각에 의해서 바뀌는 값을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은 0.310톤 per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쿨롱의 토합으로 계산한 이 부분에서의 응력은 수평 응력, 그러니까 수평력은 0.3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쓸데없이 쿨롱 토합 공식을 적용해서 갑자기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그러나 이렇게 한번 쿨롱 토합 공식을 사용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단면역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단면역을 계산하기 위한 토합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토합을 이제 계산할 때 요 가장 윗부분에 토합을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2.5m 정도 내려와 가지고 이 부분에 토합을 계산을 하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지금 가장 단면이 약해 보이는 요 옹벽의 목 부분, 요 부분이까지 거리가 5.15m입니다. 여기 5.15m입니다. 5.15m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의 철근량을 구해서 여기까지 계산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의 철근량을 계산해서 끝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철근량이 토합의 크기가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체 토합을 여기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철근량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여기를 끊어주면은 여기서부터는 밑에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도 이 정도 위에 토합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철근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토합을 계산하고 그 토합에 대한 나중에 모멘트도 계산하고 그 모멘트를 가지고 철근량을 거꾸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까 이 부분 다시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1.0이라는 톤 퍼 제곱미터라는
상제하중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각형의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토합계수 Ka 주동 토합 쿨롱의 토합으로 계산한 토합계수 Ka가 됩니다. 그래서 0.315톤 per 제곱미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 요 밑부분, 제일 꼭대기 부분과 요 아랫부분을 보시면은 요 밑부분에 이제 토합을 계산하면은 1.0하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5.15 깊이가 5.15니까 에다가 토합계수 KA를 곱해주면은 3.239톤 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벽마찰각만큼의 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벽마찰각과 세타만큼의 각만큼을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수평으로 작용하는 수평 성분이 되죠. 수평으로 작용하는 토합 성분이 됩니다. 실제로는 0.315는 약간 이렇게 각이지게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3.239도 이렇게 약간 각이지게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요 각만큼이 여기가 시타 플러스 델타가 이 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평 성분으로 바꿔주면은 0.315에 곱하기 코사인 1.01 더하기 10도 해줘서 요 위에 수평 성분은 0.3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3.239에다가 똑같이 코사인 시타 플러스 델타를 해주면은 수평 성분이 3.18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각형의 사다리꼴의 다각형의 두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으로 계산하면은 여기에서의 수평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면적이 전체의 토합이 되겠죠. 또 밑에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도 아까 우리 구했던 요 위치에서 16.250 또 요 위치에서의 16.076 그 다음에 또 요 위치에서의 10.566 또 요 위치에서의 3.21 요걸 전부 다 이제 또 부재력의 계산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 앞곱하는 요 위치 걸 써야 되겠죠. 요 위치 거를. 또 뒷곱하는 요 위치가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집안 반력을 계산하니까 13.57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 그리고 또 뒷곱한 요 자리는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됩니다. 요 자리 똑같습니다. 요 자리가 되니까 요거는 뒷곱한의 자리 요 자리. 그래서 요거는 요점 위치가 될 겁니다. 요점 위치.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좀 떨어진 약간 떨어진 자리가 될 겁니다. 요 위치 여기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대해서는 10.3733 요 값을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모멘트를 계산하겠습니다. 요 아프팅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프팅 부분에서의 모멘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고정단으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정단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고정단에 붙어 있을 때 요때 우리가 모멘트 값을 구할 때는 6분의
6분의 여기 길이가 여기 L이라고 한다면 6분의 L 제곱에 2의 2P 플러스 2P1 플러스 P2 하는 공식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이걸 외워야지만 기사 시험에 합격을 하죠. 그래서 이 모멘트 값을 계산하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6분의 요 L 값, 요게 0.8입니다. 0.8의 제곱 곱하기 2의 P1, 요게 16.25, 그 다음에 P2는 13.575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하면은 요 위치에서의 모멘트 값, 지금 여기서는 집안 반력이 이렇게 거꾸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거꾸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니까 요때의 요 하중에 의한 등분포 하중이죠. 이게 등분포 하중에 의한 이런 등분포 하중에 의한 모멘트 M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디프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디프팅은 여기가 제일 가장 위험한 라인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디프팅은 아프팅은 지금 반력만 이렇게 계산하면은 됐습니다. 근데 여기 토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했는데 디프팅일 경우에는 보면은 요 위치에서의 수직응력이 있죠. 수직응력을 요 위치의 수직응력을 시그마 2라고 하고 요 위치에서의 수직응력을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분명히 하중에 의한 흙에 의한 분명히 수직응력이 이렇게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면에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자체 콘크리트의 중량도 또 이렇게 작용을 하죠. 이렇게 두 개가 작용을 합니다. 두 개 다 등분포 하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반해서 또 하부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러한 또 접지압이 이렇게 있죠. 접지압도 이렇게 분포가 될 겁니다. 따라서 흙에 의한 상제 하중의 등분포 하중 더하기 콘크리트의 하중 빼기 하부에서의 상부로 올라오는 접지압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푸팅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짧기 때문에 모멘트 값이 적게 나와서 그렇게 이 상제 하중이나 콘크리트의 자중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프팅일 경우에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모멘트가 상당히 크죠. 크기 때문에 철근량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똑같이 6분의 L제곱, L은 여기까지 거리가 L이죠. 여기 지금 전체 요 거리가 2.25입니다. 2.25고 그래서 L제곱에 2배 여기의 시그마 1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상부로부터의
깊이가 5.655 거기다가 다리 중량 1.8을 곱하게 되면은 이 두 개 곱한 것이 바로 요 시그마 1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 안쪽 부분에서의 까지 거리, 전체 이 거리가 5.45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 다리 중량 1.8을 곱한 것이 요게 시그마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트 더하기 콘크리트의 자중에 대한 거 계산하면은 여기가 0.35죠. 0.35 2에 0.35에 2.5를 곱해주면은 이 부분에서의 중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0.5 요 부분이 길이가 0.5니까 곱하기 2.5를 곱해주면은 요게 바로 여기에서의 P2가 됩니다. P2. 그래서 똑같이 이 공식에서 적용시켜주면은 여기서 요 부분, 이 부분에서의 하중이 여기에 응력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성분인 접지압을 빼겠습니다. 접지압은 6분의 또 L제곱에 여기가 아까 3.21이었죠. 3.21이었습니다. 3.21. 그래서 3.21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접지압이 10.733이었죠. 그래서 이 10.733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그대로 또 모멘트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해주면은 13.603톤메다가 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계산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많은 모멘트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뒷god반에서 중요한 것은 주철근을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모멘트가 플러스 이쪽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주철근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또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걸리게 되면은 주철근이 하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주철근의 위치를 이 모멘트를 가지고 또 주철근의 위치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플러스가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철근의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철근의 모멘트의 성분이 지금 이쪽 플러스 모멘트의 성분이기 때문에 주철근의 위치는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은 전면벽입니다. 전면벽. 아까 이게 나오는 요 2.5m 부분에서의 값, 또 여기 5.15m에서의 값, 요거에 대한 모멘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5m 단면에 대한 6분의 2.52 제곱에 또 0.31, 2배 0.31, 1.703 이래가지고 이게 돼서 요 단면에 대한 모멘트를 요 단면에 대한 이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요때는 모멘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주철근이 이쪽에 붙어서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면벽 가장 하부 지점에서의 단면을 보면은 요거는 6분의 5.15의 제곱에 2배 0.31 그리고 또 이 부분에 3.6
180이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798톤메다가 되죠. 각각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또 이 모멘트는 전체 모멘트의 크기는 마이너스 모멘트인데 이 모멘트의 크기는 16.798톤메다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쉐어키에 생기는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쉐어키는 전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저항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쉐어키는 모멘트의 방향이 힘을 받음으로써 이런 모멘트가 생길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의 모멘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 작용하는 응력의 평균값을 구하면은 일단은 이 위치에서의 수직 응력이 10.566이고 여기다가 토합계수 KP를 곱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위치에서의 수평 응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치에서의 또 수평 응력은 이 위치에서의 16.076이라는 수직 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토합계수 KP를 곱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때의 수평력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값의 평균이 전체적으로 이 위치에 작용하는 이제 수동의 응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Q4와 Q3를 두 개 더한 것을 나누기 2를 하면은 평균이 되고요. 여기다가 KP를 곱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서의 평균 수평 응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수평 응력이 작용하는 이 면을 곱해주면은 전체 L이 곱해지니까 이게 토압이 되고요. 그리고 토압의 작용점은 이 전체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2분의 L 그래서 요만큼이 모멘트의 작용점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분의 L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7.193톤메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 위치, 요 목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값은 7.193톤메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프팅의 단면 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철근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허용응력 설계법의 이 공식을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그마 SA는 철근의 허용응력입니다. 아까 철근의 강도가 3000kg/s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2분의 1을 허용으로 항복에 2분의 1을 허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J 값은 일반적인 값 8분의 7을 쓰고요. 그리고 저 앞 푸팅의 두께가 55이기 때문에 피복 10을 뺀 45를 D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프팅의 모멘트는 앞에 4.915톤메다인데 요거를 킬로그램 센치로 고치면은 공을 5개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을 5개 붙인 값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 답은 이렇게 제곱센치로 철근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철근에 배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철근을 필요로 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철근량이 작아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5라는 요 안에 철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철근의 간격을 결정하면서 지금 요 단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기본폭 1m 1m니까 1000mm가 되겠죠. 천에 대해서 위에서 봤을 때 철근을, 그러니까 주철근이 요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주철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주철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D16mm 철근을 125mm 간격으로 배치를 해라. 자, 그러면은 천을 125mm 간격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총 이래 되죠. 총 이게 하나가 125니까 125가 8개가 있으면은 1000이 되죠. 그래서 125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죠. 100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주철근에서는 그렇게 되고, 부철근 위에 있는 이제 위쪽은 S-로서 두 칸당 하나씩, 그러니까 요거 두 칸당 하나씩 이렇게 총 4가닥으로 이렇게 D16mm 철근을 배치하면은 아래 위로 무리 없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디프팅 부분입니다. 디프팅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똑같이 철근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모멘트도 넣고, 철근량이 23.03이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23.03이기 때문에 125 간격으로 설치했을 때 16으로 설치하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D22mm 철근을 배치했고요. D22mm 철근을 1m에 대해서 120 간격으로 8가닥을 배치하면 철근량이 30.97 제곱센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철근을 받는 방향이 위쪽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배건을 이 많은 쪽 배건을 해야 되고요. 아래쪽에는 16mm 철근으로 250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면벽 2.5m 단면입니다.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주철근은 이쪽 방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 방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2.5m까지 요때 철근의 양을 계산하면은 요때 모멘트가 242,300이고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단면적은 5.09 제곱센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주철근을 이때는 밑에 있는 철근과 위에 있는 철근의 배치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밑에 있는 철근, 여기 있는 이 철근의 배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에 철근을 하나 건너 하나씩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죠. 따라서 여기 보면은 요 라인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은 요 라인에 대해서 계산한 게 여기 됩니다. 그리고 모멘트까지 넣어주니까
23 제곱센치의 철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D22 철근을 1m에 대해서 125mm 간격으로 꽂으면은 40.54가 되고 여기 만족하게 되죠. 만약에 아까 같이 16mm 철근을 꽂게 되면은 모자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20mm 철근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 밑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전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2.5m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5.15가 되죠. 자, 그러게 되면은 여기서 배치는 똑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D20, 25, 22 철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간격으로 이렇게 쭉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쭉 설치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5m부터는 아까 250 간격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때는 하나 건너 하나씩만 요거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 올라오고 하나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요 간격은 250 간격이 되고요. 요 하나 간격은 125 간격으로 똑같이 D22에 철근을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요 범위까지는 D22 철근을 125m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요 이후로는 D22 철근을 250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배근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먼저 밑에 거를 먼저 계산해서 위에 거를 하나씩 하나 건너 하나씩 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키 보겠습니다. 시어키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요. 13.70 제곱센치의 철근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D19mm 철근으로 해서 125 간격으로 넣어주면은 이 시어키도 해결이 됩니다. 이때도 이 시어키도 위에 있는 이 철근과 지금 맞물려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간격도 125를 쓰면서 이 철근 양을 만족하는 양을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키는 양쪽 다 이쪽 편 다 125로 해가지고 D19 철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철근량이 좀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까처럼 이렇게 15.89로 쓰겠다 하면은 D16mm 철근을 125 간격으로 해도 이 안에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철근을 배치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약하게 배치할 수도 있고 강하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중을 받는 철근은 D19 이상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D16mm는 하중을 받는 데서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철근을 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철근 양을 계산하고 철근을 배치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옹벽 계산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